반갑습니다. 깔삼이의 독서여행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제가 여러분과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책은 두 권입니다. 클레이 키건이라고 하는 아일랜드의 작가가 쓰신 책인데요. 맡겨진 소녀라고 하는 책과요. 이처럼 사소한 것들이라는 책입니다. 책이 맥락적으로 이제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는 책이라서 두 권을 한꺼번에 한번 해보기로 했고요. 또 되게 얇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얇은 책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함축적인 의미가 있지만 이 두 권을 함께 엮었을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지점들이 좀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이제 두 권을 같이 하기로 마음먹었고요. 아일랜드라고 하는 나라는 영국의 지배를 받았던 이제 영국의 식민지였던 나라였죠, 그죠? 1921년에 영국으로부터 이제 독립을 해서요. 1949년에 아일랜드 공화국이라는 이름을 이제 가지게 되었네요. 그래서 인구의 78%가 가톨릭 신자로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럽에서는 섬으로 따지면 세 번째로 큰 섬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 책의 두 권의 책의 배경은 1980년대가 배경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아일랜드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GDP는 한 10,000불 정도 되었고요. 이분이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상황하고 좀 비슷했다고 보면 되냐면 1970년대, 80년대 초, 뭐 우리하고 거의 좀 비슷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독립했으니까 우리도 1945년에 식민지로부터 독립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스스로 어떤 이제 뭔가를 해 나가는 자구책을 가져야 되는 과정 속에서 누가 제일 많이 힘들었을까요? 소외된 자들. 쉽게 말하면 약자들이 굉장히 많이 힘들었겠죠. 우리나라도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그 이후로도 계속 권력을 가지고 잘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 나라도 마찬가지로 상위 계층에 있는 사람들은 잘 살았겠죠. 근데 이제 하위 계층이라든지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은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제 이 맡겨진 소녀라고 하는 이제 이 책은 두 권 다 사실 가지고 있는 공통점은 뭐냐면은 아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제목에서 느껴지는 것처럼 어딘가에 맡겨졌겠죠, 이 소녀가,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책이 먼저 써져서 이분이 이제 부크상을 수상을 했더라고요. 이 아이가 나라고 하는 화자의 이 아이가 엄마가 자기 동생을 하느라고 친척집에 맡겨져서 그 친척집에서 한 달 정도의 기간 동안 이제 부모로부터 받지 못한 사랑이라는 것을 느껴가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쭉 그려놓았는데요. 되게 사실은 제일 먼저 우리가 사랑받아야 될 대상, 내가 사랑받고 있다라고 느껴져야 되는 대상은 누구냐면 부모죠, 그죠?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한 이유 때문에 사랑을 하지를 잘 못하기도 하고요. 사랑한다 하더라도 표현을 할 줄을 참 모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의 초입수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빠가 이제 이 아이를 친척집에 맡기러 가서 얼마나 그 남자들이 없으면서 거들먹거리는가를 아이들은 다 알더라고요. 그래서 17페이지에서 일어났습니다. 올해도 근초는 참 잘 됐잖아. 그러니까 소 여물을 이제 먹이기 위해서 이제 말려가지고 쌓아놓는 걸 근초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죠. 근초 넣어두는 다락이 가득 차서 자기가 넣으러 가다가 석갈에 머리가 부딪혔다 이렇게 이제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럴 때 이 아이가 생각하는 겁니다. 나는 아빠가 왜 근초에 대해서 거짓말을 할까 생각한다. 아빠는 진짜 그러면 좋겠다 싶은 거짓말을 자주 하는 편이다. 저 멀리 어딘가에서 누가 사슬톱을 켜는지 크고 무서운 말벌이 멀찍이서 웅웅거리는 것 같은 소리가 계속 난다. 아빠가 나를 여기 두고 가면 좋겠다는 마음도 들지만 내가 아는 세상으로 다시 데려가면 좋겠다는 마음도 든다. 이제 나는 평소의 나로 있을 수도 없고 또 다른 나로 변할 수도 없는 곤란한 처지다. 아이들은 자기가 그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지 허세를 부리는지 모를 것 같죠. 저도 어릴 때 생각해보면 그런 거 다 알았던 것 같거든요. 몇 살쯤이면 쯤 알게 되냐면
한 10살 정도 되니까 아 어른들이 저게 지금 잘난 척 하는구나 뭐 이런 거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른들은 좀 정직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엄마 아빠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있었던 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을 떠나서 이제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면서 이제 아저씨가 데려다 주거든요. 데려다 주는데 이 아이가 이 아저씨한테 너무너무 뭔가 말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사랑하고 있다는 걸.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나는 차마 눈을 뜰 수가 없지만 그래도 억지로 뜬다. 킨델라 아저씨의 어깨 너머 진입로를 아저씨를 볼 수 없는 것을 뚫어져라 쳐다본다. 반대 방향에 있으니까 아저씨가 볼 수 없는 거죠. 그죠? 아저씨의 품에서 내려가서 나를 자상하게 보살펴준 아주머니에게로 절대로 말하지 않겠다고 얘기하고 싶은 마음도 굴뚝 같지만 더욱 심오한 무언가 때문에 나는 아저씨의 품에 안긴 채 꾹 잡고 놓지 않는다. 아빠, 내가 그에게 경고한다. 그를 부른다. 아빠. 자기 아빠한테는 진심으로 느낄 수 없던 사랑의 감정을 그 아저씨한테는 진짜 아빠는 아니지만 따뜻한 사랑의 감정을 느끼게 되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사랑할 때 정말 어떤 마음으로 사랑해야 될까라는 생각도 하게 됐고요. 이처럼 사소한 것들은 어떤 이야기냐면 펄롱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사생아로 태어나요. 그리고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채 어느 나이가 되었을 때 뭐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이제 왕따도 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학교 다니면서. 그랬을 때 엄마한테 아버지가 누군지 물어봐야지 했는데 엄마가 돌아가시는 거예요. 물어볼 대상이 없어진 거예요. 그 상태로 지나다가 자기 엄마와 자기를 케어해준 윌슨이라고 하는 아주머니한테 또 물어봐야지 했는데 그분도 돌아가시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사람은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상태로 계속 성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기 정체성이 나는 어떤 사람이지. 우리가 왜 옛날에 뿔이라는 영화나 이런 것들을 보면 계속 자기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거잖아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욕구인 것 같아요. 나는 어디서부터 비롯되었으며. 그러니까 해외로 이방된 아이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게 그거잖아요. 내 부모는 어떤 사람이었을까라는 것. 그걸 찾는 것이 아마 인간의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되어지는 욕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정이라는 울타리가 얼마나 단단해야 되는지 많이 생각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전체적으로 이 펄롱이라는 사람이 계속 궁금해하는 채로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어떤 계기를 통해서 막연하게 알게 되는 거죠. 자기 아버지가 누군가.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석탄을 배달하는 일을 하게 됐는데 가톨릭이 아까 아일랜드를 지배한 데 있잖아요. 78%가 가톨릭 인구였으니까요. 그래서 수녀원에서 위탁한 세탁소에 굉장히 아동들이 그 학대도 당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임금 착취 뭐 이런 것들을 다 하는 거예요. 여기에 석탄을 납품하러 갔다가 세탁소에서 학대받는 아이를 보는 거예요. 근데 자기 집에 딸이 5명이나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외면해요, 이 사람이. 그랬다가 나중에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아이를 데리고 나온 걸로 이야기가 이제 끝이 나는데요. 그 이후로 이제 이런 소설이 쓰여진 거는 나중에 쓰여졌지만 그러고 한 몇 년 있다가 이 이제 수녀원은 폐쇄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 이제 수상이 바뀌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이분이 이 책 말미에 이렇게 해놨습니다. 서로 돕지 않는다면 삶에 무슨 의미가 있냐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 나날을 수십 년을 평생을 단 한 번도 세상에 맞설 용기를 내보지 않고도 스스로를 기독교인이라고 부르고 거울 앞에서 자기 모습을 마주할 수 있나? 아이를 데리고 걸으면서 펄롱은 얼마나 몸이 가볍고 당당한 느낌이던지 가슴 속에 새롭고 새삼스럽고 먼지 모를 기쁨이 솟았다. 펄롱의 가장 좋은 부분이 빛을 내며 밖으로 나오고 있는 것일 수도 있을까? 펄롱은 자신의 어떤 부분이 그걸 뭐라고 부르든 거기 무슨 이름이 있나? 밖으로 마구 나오고 있다는 걸 알았다. 대가를 치르게 될 테지만 그래도 변변찮은 삶에서 펄롱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와 견줄 만한 행복을 느껴본 적이 없었다. 갓난 딸들을 처음 품에 안고 우렁차고 고집스러운 울음을 들었을 때조차도
그리고 맨 마지막에 두려움이 다른 모든 감정을 압도했으나 그럼에도 플롱은 순진한 마음으로 자기들을 어떻게든 해나가리라 기대했고 진심으로 그렇게 믿었다. 이분이 수녀원의 석탄을 납품했거든요. 그러면 이 아이를 데리고 나옴으로 인해서 수녀원에 납품할 수 없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어쩌면 소설이기 때문에 이 아이를 데리고 나왔을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내가 만약에 석탄을 납품하지 못하면 내 가족이 굶을 수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재천 교수님이 양심에서 양심을 뭐라고 했냐면 도저히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서는 내 마음에 힘들어서 그렇게 아니할 수 없는 마음, 이것을 양심이라고 했거든요. 펄롱도 그렇게 아니하고서는 안 되는 자기 양심의 소리를 들은 거죠.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내한테 경제적인 타격이 오면서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범위라는 것은 분명히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글을 쓰든 아니면 요즘 같은 경우는 뭐 탄원을 하든 여러 가지 채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유튜브 채널로 1인 방송을 하든, 그래서 각자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내가 하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되는 적어도 민주시민으로서의 의식이 아닐까 저는 생각해 보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얇습니다, 여러분. 이 맡겨진 소녀는 영화로도 또 만들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 이처럼 사소한 것들, 이 책 두 권 중에 한 권만이라도 여러분이 읽고 공감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시죠, 여러분? 깔서미의 독서여행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은 저를 힘나게 합니다.